가족회사 자금 유용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검찰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블랙리스트 운영 지시하신 거죠? 저기 나한테 취재하지 마세요. 추명호 전 국장 구속됐는데 그 비선 보고 받은 혐의 인정하십니까? 네, 뭐 같은 건 질문을 부탁하시면. 검찰과 특검을 거쳐 다시 검찰의 칼날 앞에 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다시 구속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불거진 국정농단 사건의 주역들 가운데 유일하게 구속을 피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가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구속 위기를 앞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오늘 미소를 띄었습니다. 까칠 본색을 드러냈던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추명호 전 국장 구속됐는데 그 비선 보고 받은 혐의 인정하십니까? 네, 뭐 같은 건 질문을 부탁하시면. 자, 이게 지금 화면에는요, 저 검색대 내부에 들어갔기 때문에 표정이 나오진 않았지만 저 현장에 있었던 기자들의 말에 의하면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으면서 저 말을 했습니다. 매일 똑같은 질문하느라고 고생 많으시네요. 라고 하면서 미소를 지었다고 하는데, 글쎄요, 일단은 저 멘트, 저 상황에서의 저 말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이재명 차장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전 개인적으로 웃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웃는다고 해서 지금 뭐 마음이 편하거나 여유가 있다기보다는 어쨌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윤석열 검찰의 마지막 표적이 결국은 우병우 전 수석이 아니겠는가라고 싶고, 지금 지난번 국정원 댓글 사건 때도 결국은 그러니까 검찰에서 파견 나가서 국정원에 협조한 사람들을 가장 엄하게 가장 압박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검찰팀에서 우병우 전 수석을 어떻게든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할 테고, 그걸 아는 우병우 전 수석이 뭐 웃는다고 해서 좀 마음 편하다고 본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자, 우 전 민정수석에게 지금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검찰이요. 그런데 지금 미소, 지금 이재명 차장이 해석을 해줬는데, 글쎄요, 저 미소가 진짜 미소는 아니게 웃지만 웃고 있는 게 아니다. 조금 미소가 부드러워졌어요. 네, 표정은 부드러워졌습니다. 부드러워졌다는 건 아니죠. 말랑말랑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아하. 그러니까 본인이 추명호 전 국정원 정보국장으로부터 이석수 특별감찰관, 그러니까 우 전 수석을 감찰하고 있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가서 보고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요. 네. 또 국회에서 증언할 때도 추명호 국장과의 사이에 대해서 그냥 한두 번 만난 사이, 전화통화도 자주 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거의 수백 차례 통화한 것이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쯤 되면 정말 궁지에 몰릴 대로 몰렸죠. 그래서 오히려 약해져가고 있는 자신을 감추기 위한 미소 정도가 아니었을까라도 저도 이재명 차장과 거의 비슷한 의견입니다. 네. 오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요, 1년 만에 안종범 전 수석과 얼굴을 마주했는데, 이 자리에서요, 안종범 수석이 비선 실세 보도 이후에 법적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 우병우 전 수석이 작성을 했다. 그 자료를 직접 작성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직접 했어요. 이게 어떤 자료였습니까?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이 어떤 내용을 조언하는 자료였나요? 거의 지금 만인대 만인에 투쟁이 되고 있죠.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는 단계가 그렇죠. 왔는데. 예. 미래 K스포츠 재단에 이제 한참 논란이 됐을 때죠. 그때 우병우 안종범 수석 입장에서는 당시 보도가 어떻게 됐냐면 안 수석이 직접 대기업을 통해서 모금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논란이 됐던 상황이었죠. 네. 그때 이제 우병우 수석으로부터 법률 검토를 받았더니 최순실 씨는 이제 민간인이기 때문에 어떤 그 직권 남용죄 등이 적용될 수 없다. 그리고 횡령죄 소지는 있지만 아직 재단에서 돈을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니 이렇게 밀고가 된다. 이런 것을 우병우 수석이 직접 검토해서 그 보고서를 줬다. 이런 거를 이제 안종범 수석이 증언한 겁니다. 자, 저거는요. 근데 참 해석하기에 따라서 우병우 전 수석은 이렇게 주장을 할 겁니다. 뭐냐면 네. 내가 저렇게 최순실에 대해서 민간인이라서 처벌할 수 없다는 의견을 썼다라는 것 자체가 최순실과 박 전 대통령과의 연결고리가 없다는 걸 전제로 쓴 거기 때문에 네. 나는 여태까지도 몰랐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역주장도 가능한 문건이에요, 사실은. 네.
자, 이 국정농단 사건이 보도가 됐을 당시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자, 최순실은 미르 K스포츠 대단과 관여가 됐는지 그 범죄가 성립이 안 된다라는 의견의 이제 법률 검토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을 했거든요. 이 자료를 읽어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로서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 저때 저 국민 담화문이 정말 국민들을 분노를 끓게 했던 그 담화문인데 저게 결국에는 우병우 전 수석이 보고했던 그 내용, 아, 저거는 최순실 씨는 이 범죄 성립 자체가 안 됩니다. 라는 보고서를 읽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그런 부분이 크게 작용했다라고 봐야죠. 저 이제 얘기를 하기 전에 회의를 한번 청와대에서 했는데 네. 그 회의의 참석자가 김성호 당시 홍보수석, 그리고 안종범 당시 정책조정수석, 그리고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4명이서 회의를 한 겁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김성호 홍보수석이 이쯤 됐으니 이제 비선실세의 존재를 인정해야 될 것 같다라고 네.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하고 안종범 수석도 저도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대통령에게 비선실세 존재를 인정하자라고 이제 강력하게 건의를 하는데 우병우 수석은 거기서 아무 얘기를 하지 않죠. 네. 그래서 이제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이 준비를 해서 버전을 여러 개의 버전을 하나는 뭐 비선실세의 존재를 인정하는 버전, 하나는 인정하지 않는 버전, 하나는 뭐 비슷한 버전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개를 만들어서 이제 박 전 대통령에게 올렸는데 나중에 박 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채택해서 한 이야기가 아까 나온 버전이니까 비선실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누구든지 이 불법 행위를 한 사람은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라는 그런 결국 비선실세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최종 결정을 한 것이고 그 바탕에는 우병우 전 수석이 아까 올린 그런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그 부분이 일정하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네. 그런 관측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에 비선실세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결국엔 지금 국정농단 사건의 최정점에서 각종 의혹들을 다 마주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재임 시절 청와대로 들어갔던 국정원의 이 돈 40억 원의 행방을 쫓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3인방이 전달했다고 하는 이 국정원의 뇌물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니면 요즘 나오는 통치자금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어쨌든 저희는 뇌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 어디로 갔냐는 겁니다. 문고리 3인방의 떡값으로 갔는지 아니면 박 전 대통령의 변호 비용으로 갔는지 이재명 차장은 어떻게 지금 여러 가지 기자들은 어떻게 보고 추측들이 있습니까?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문고리 3인방에게 흔히 얘기하는 문고리 3인방 세 비서관에게 뭐 각각 매년 수천만 원씩 해서 뭐 수억 원 정도가 전달된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세 비서관이 나란히 2014년 15년도에 다 강남 지역에 아파트를 샀기 때문에 거기 일부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추정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박 대통령이 탄핵 사건을 겪으면서 변호인단을 이제 여러 번 꾸렸었는데 그때마다 5만 원 현금으로 다 지급이 됐다. 그것이 네. 한 따지면 수억이 될 것이다. 결국 그것도 국정원을 받은 그 특활 자금이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박 대통령이 사저를 사면서 그러니까 삼성 자택이 팔리기 전에 사저 대금을 모두 입금했는데 사실 당시 통장 잔고가 10억이 안 됐다. 네. 2배 이상 되는 집을 샀다면 결국 나머지 돈은 또 특활비가 아니냐 여러 가지 좀 추정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뭐 검찰에서 지금 밝혀야 할 대목이 사실 아직까지는 다 추정에 불과하니까요. 근데 분명한 것은 통치 자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통치 자금이 어떻게 활용됐느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많은 정권에 그랬던 것처럼 경력이라든지 뭐 이렇게 순방 비용이라든지 이렇게 쓰였다면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결국 뭐 사저라든지 뭐 이렇게 개인적인 용도에 쓰였다면 그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일단은 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더 이상 돈 갖고 오지 마세요라고 전화를 분명히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 돈을요. 다시 갖고 오라고 전화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2016년 9월인데 이때가 바로 최순실 씨가 도피 행각을 시작했던 그 시기거든요. 그렇다면 다시 갖고 오라고 했던 그것도 2배로 더 늘려서 갖고 오라고 했던 돈 최순실 씨한테 흘러들어갔을 가능성도 있지 않냐라는 의문이
가능할 것 같아요. 뭐 그런 의문은 충분히 네. 상비적으로 제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뭐 또 좀 검찰에서 조사를 하겠지만 저거 왜 그러냐면은 9월달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러면 돈이 필요한 이유가 어디였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네. 사죠? 아직 멀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 2016년 9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라고 눈 감고 생각해 보시면 그해 연말에 탄핵 결정을 하고 그 다음 해박해가지고 탄핵될 거라 생각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임기 다 마칠 거라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사저를 그때부터 준비할 일은 없을 거고 변호사 비용을 대비해서 돈을 빼놓는다? 변호사가 필요한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도 안 할 겁니다. 네. 그냥 돈 쓸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뭐 해외 순방단에 옷값이 필요했을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침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뭐 최순실 씨가 대포폰으로 통화한 기록이 많다는 얘기도 좀 있고 어쨌든 최순실 씨가 그 당시에 독일 노조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도피하고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최순실 씨가 돈이 필요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그 돈을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최순실 씨 쪽에 준 게 아니겠는가? 라는 이제 추정이 나오는 것이고, 이제 오늘 보도를 봤을 때 저런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2016년 10월 달에 교민의 얘기인데, 최순실 씨가 독일에 있는 한인식당에 007 가방 2개를 들고 왔다. 아하. 근데 일반적으로요. 원화로 기준으로, 옛날 10,000원짜리 기준으로 했을 때 007 가방 1억 들어간다고 그러거든요. 네. 10,000원짜리 예전 기준으로 했을 때. 물론 50,000원짜리고 지금 뭐 달러나 유로화가 되면은 더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이게 최순실 씨한테 들어가는 거 아니야라는 추측이 나오는 거고 만약에 앞서면 이재명 차장도 언급했지만 통치자금성, 변호사비, 사저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는데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최악의 버전은 최순실 씨한테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게 단돈 10,000원이라도 최순실 씨한테 들어간 게 밝혀지면요. 박 전 대통령이 이제 기대할 곳이 없어요. 본인이 항상 썼던 말. 나는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박 전 대통령이 언제나 꺼내도 방패거든요. 그 방패가 한 번에 금이 가는 겁니다. 그렇죠. 박 전 대통령으로서 최악의 상황인 거죠, 그게. 저도 같은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그 얘기 사실은 하고 싶었군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박 대통령이 지금까지 그 방어 논리가 최순실과 경제 공동체가 아니다. 네. 이게 이제 박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논리였는데 만약에 최순실 쪽으로 돈이 들어갔다가 나오는 순간엔 모든 게 깨져버리는 거죠. 따라서 지금 검찰에서는 가장 관심 대목이 이거죠. 네.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 공소유지에 만약 이것이 드러나는 순간에는 정말 지금과는 전혀 판이하게 다른 국면으로 재판이 가져가겠죠. 그래서 아마 검찰이 이 부분을 굉장히 강도 높게 조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6가지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7번째 이야기가 준비가 돼 있는데요. 건강과 관련된 통계 자료가 발표됐습니다. 확인해 보시죠.